반갑습니다. 저는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에서 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최용수입니다. 25년 동안 PD로 재직을 했고요. 지금 연구소에서 KBS가 이런 이제 미디어가 엄청 발달한 이런 시대에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팀장에 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KTX를 타고 그 전주 총국으로 왔는데 이 전주 총국이 생각보다 전주 쪽이 버스 대중교통이 그렇게 좀 편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전주 총국에 오는 동안에 버스에 그 정류소를 가보니까 이런 이제 스마트 정보 알림이 뜨더라고요. 몇 시에 언제쯤 오는지. 다만 이제 버스의 배차 간격이 22분 정도가 되니까 조금 전주 분들이 좀 생활하시기는 좀 힘들겠구나. 대신에 인구 밀도가 낮은 대신에 그 삶의 밀도는 훨씬 더 높은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준비한 강의는 M 플랫폼 시대 공영 미디어 서비스 전략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M 플랫폼이라는 의미들을 이제 이해도 하실 것도 같은데 그 M 플랫폼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올려놓은 그 PPT 화면에 보이시나요? 예. 자, 지금 이제 M 플랫폼 제가 제목으로 달아놓은 것은 이제 N 스크린, 멀티 플랫폼, 크로스 플랫폼 뭐 이게 다 비슷한 용어들이지만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과거에는 방송을 보려면 TV 전파를 통해서 TV 전파 수신을 하는 TV 수상기로 이제 방송을 봤다면 지금 아마 대개는 전파로 TV도 수신하실 수 있고 IPTV를 통해서도 TV를 보실 수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또 TV를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늘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으로도 아마 TV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N 스크린이라는 말은 N이 이제 그 특정한 자연수를 의미를 하는데 스크린 개수가 거의 자연수만큼 여러 개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온택트 강의는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지만 KBS 9시 뉴스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도 있고 IPTV로도 볼 수 있고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린이 이제 여러 개를 통해서 같은 걸 볼 수 있는 것을 N 스크린이라고 하고 멀티 플랫폼이란 말은 좀 어렵죠. 그 플랫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저 기차를 타실 때 기차 승강장을 보통 플랫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플랫폼이 이제 우리 어떤 이동을 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로서 지나가는 곳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TV 방송 같은 경우에 9시 뉴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아까 방법이 TV 전파가 되는데 그 TV 전파와 그 TV 수상기가 플랫폼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IPTV의 그 통신 케이블 선도 그런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 그 통신선을 타고 TV로 최종적으로 방송되기 전에 셋톱 박스도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멀티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똑같은 방송 콘텐츠를 이제 서비스 받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플랫폼이 엄청 많다, 여러 개가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멀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말은 요즘 이제 그 젊은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 뭐 카트라이더나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그 게임 같은 거를 이제 PC에서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PC에서만 즐기던 그 게임들이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지니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근데 TV에 있는 그 TV 수상기나 게임 모니터의 규격들하고 이 스마트폰의 규격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다른 규격들을 규격을 좀 통일을 시켜서 어떤 장치로 가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크로스 플랫폼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들을 다 하나로 이제 모으면 아까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그 M 플랫폼 뭐 이런 이제 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상파, 케이블, IPTV 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라도 원하는 그 콘텐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좀 거창하긴 했지만 M 플랫폼 시대의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서비스의 종류를 제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불과 한 15년 뭐 전에는 가장 주요했던 게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이었죠.
그 케이블 방송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되기 시작한 게 1995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집에서 동네 케이블이라고 해서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이제 TV 신호를 증폭해서 집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간단한 초보적인 형태의 케이블 방송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케이블 방송이 이제 재밌었던 거는 그 동네에서 TV 신호를 잡아서 TV 수상기에 넣어주는 그 동네 작은 방송국이 그 송신국에서 별도로 동네 식당이라든지 뭐 동네 가게라든지 이렇게 광고를 끼워서 팔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광고를 봤던 기억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방송 콘텐츠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면 전파와 케이블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볼 수 있던 시대가 한 이제 20년 전후의 시대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게 그 밑에 이제 OTT 사업자 종류로 바로 넘어가게 될 텐데 케이블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아마 IPTV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KT에서 제공하는 뭐 IPTV,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 SK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SK IPTV도 있고, 그다음에 LG 통신에서 이제 제공하는 LG 또 U 플러스 뭐 이런 형태의 어떤 IPTV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케이블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 통신선을 이제 원래는 컴퓨터에 들어가던 것을 셋탑에 끼워서 셋탑에서 TV로 뽑아서 그 방송 서비스를 즐기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IPTV라는 건데 요 IPTV를 왜 OTT 사업자 종류로 넣었냐면 이 OTT란 말을 원어로 그대로 좀 풀었으면 오버 더 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탑은 뭐 꼭대기란 뜻이잖아요. 예전에 집에 우리가 수상기가 클 때 요즘은 이제 LCD, LED가 돼서 모니터가 되게 얇아졌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이제 셋탑 박스를 TV 위에 두지 않고 보통 다 TV 밑에다 두시지만 예전에 이제 TV 수상기가 컸을 때 우리가 CRT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원체 크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셋탑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셋탑을 꽂게 되면 과거에 이제 지상파로만 보던 방송과는 다른 또 더 많은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셋탑을 사실 지칭하는 말로 이제 오버 더 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오버 더 탑에 이제 그 케이블이라든지 지상파 말고 위성 방송 말고 그 IPTV를 통해서 들어오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는 넷플릭스 같은 거 있죠. 그 넷플릭스 같은 것도 이제 그런 TV를 이제 오버 더 탑 형식의 플랫폼을 통해서 TV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통칭해서 이제 오버 더 탑이라는 이제 말을 쓰게 됐어요. 그게 이제 OTT라는 말이 됐죠. 근데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OTT를 이제 그 전문적 용어로 쓴다면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방송 옛날에는 방송에 끊어지지 않는 영상들을 받아보는 것들을 통상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이 됐건 모바일 인터넷이 됐건 어떻든 간에 끊기지 않게 원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통칭해서 다 이제 OT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지금 아까 OTT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OTT 사업자에는 이제 IPTV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기존의 TV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다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OTT라고 이제 망을 통칭하다 보니까 IPTV도 이제 그 OTT 사업자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존의 이제 인터넷망 그러니까 그 IPTV하고 그 OTT하고 이제 한 부류에 넣어주긴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집에서 보실 때 셋톱 박스를 KT 셋톱 박스 쓰는 분들은 SK 셋톱 박스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망이 통신사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 망을 통해서만 서비스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IPTV라면 넷플릭스는 집에서 SK에서 인터넷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받든 KT에서 서비스를 받든 LG에서 받든 다 같이 이제 그 방송 콘텐츠를 볼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 왓챠도 볼 수 있고. 원래 이제 그 지상파 방송사사가 이제 연합해서 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그 모바일용 OTT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어떤 그런 것들도 특정한 통신사망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받는 것들을 또 OTT 서비스라고 이제 OTT와 IPTV 서비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IPTV와 글로벌 OTT와 그 통신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웨이브나 티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 말고도 방송을 보는 게 있는데라고 이제 하실 거예요.
요즘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콘텐츠를 보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짤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개그 콘서트 중에 재밌었던 거, 드라마 중에 하이라이트인 거, 특히 이제 뭐 뺨 맞고 뭐 욕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짧게 해서 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도 서비스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묶어서 이제 OTT 사업자, OTT 사업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자기 전송망을 이제 갖지 않고 이제 그 프로그램만, 컨텐츠만 제작해서 만드는 사업들은 이제 주로 이제 채널 사업자, PP 사업자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OTT 서비스가 이제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방송을 볼 때는, 케이블 TV나 IPTV를 볼 때는 우리가 그 시청료라고 하죠. 그 IPTV를 이제 시청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그 시청료. KBS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라고 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전파에 수신하는 그 대가, 전파 자체가 이제 어떤 그 공공재이다 보니까 그 공공재를 활용하기 위한 허가를 주는 의미에서 라이센스피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수신료라고 하고요. 이렇게 돈을 받는 서비스는 이제 이제 이런 것들과는 좀 이제 차별화돼서 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 전에 KBS 외에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컨텐츠를 만들기 돈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주로 지상파가 의지했던 것들은 광고죠. TV 광고. 그 광고를 통해서 이제 팔았는데, 지금 이제 케이블 TV든 IPTV든 이런 포털 OTT 뭐 서비스든 이런 것들은 다 구독료 기반이잖아요. 내가 일정하게 돈을 얼마를 내면 그 뭐 수십 개의 채널이 됐건 수백 개의 채널이든 내가 돈 내는 만큼 더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제 구독료 기반의 서비스인데, 최근에는 뭐 휴대폰 통신비도 많이 나가, 또 넷플릭스나 OTT, 웨이브, 왓챠 이런 뭐 구독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방송 사업자들이 이제 망과 관계없이 내가 이거 서비스를 할 때 이게 구독료만 받아서 되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모델이 광고 기반의 이런 VOD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독료를 안 내지만 통신비에 뭐 얹어서 내는 건 없지만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AVOD라는 이제 광고 기반의 VOD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대표적인 그 구독료 모델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서브스크립션 VOD라고 해서 이제 구독료 기반의 VS 서비스를 이제 SVOD.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TV에 IPTV를 보시다 보면 한 600번대 넘어가다 보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이 막 보고 싶은 게 나오는데 건당 이렇게 결제하는 게 있어요. 한 건에 뭐 500원도 주고 400원도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TVOD. 그러니까 이게 트랜잭셔널 VOD라고 하는데, 그냥 뭐 이야기하면 그 보는 만큼 내는 페이퍼뷰 형태의 VOD,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컨텐츠 서비스를 이제 좀 종류를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지금 우리 현재 상태를 한번 쭉 보시죠. 자, 아침에 눈을 떠서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흔하게 일어나면 하는 것이 라디오를 켜는 거였죠. 라디오. 근데 라디오를 켜면 6시에 라디오를 켜면 밝아오는 새아침 이러면서 농어촌 뭐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고, 또 이제 그 끝날 때쯤 되면 일기예보가 나와요. 그 오늘의 날씨 이래서 이제 뭐 전국 각지의 날씨도 나오고, 그 지역의 바다 인근의 어떤 뭐 풍량, 뭐 파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날씨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한 40년, 50년쯤 가다가 80년 정도 되면 이제 칼러 TV가 우리나라 서비스되기 시작하면서 라디오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TV를 켜기 시작했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때 라디오는 좀 아침 일찍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지금 너무나 당연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TV가 아침 6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불과 몇십 년이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KBS가 방송하는 시간은 한 22시간, 그러니까 21시간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21시간에서 22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거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일 방송이라고 하죠. 근데 IPTV라든지 뭐 케이블 방송은 항상 이제 24시간 나가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80년대 중반 지나서야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TV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는 낮에도 TV를 껐다가 아마 5시쯤에 이제 TV를 켜면 그때 뉴스도 하고 동네 소식도 나오고 조금 있다가 어린이 소식도 나오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바뀌어서 하루 종일 이제 우리가 미디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 95년 이제 지나서 케이블 TV 서비스가 합법화되고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방송 사업자로 등록이 되면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밤이 새도록 또 휴가도 없이 24시간 365일 이제 TV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거실에 있는 TV를 벗어나면 방송 서비스를 누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실을 벗어나도 내 방에 가도 지하철에 가도 아니면 뭐 등산을 가도 항상 TV도 볼 수 있고 뉴스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생활을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를 쭉 구성을 해보면 TV와 만나는 시간이 그래도 많아봤자 3시간 정도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많을 때조차도.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이런 스마트폰이나 장치를 통해서도 이제 이게 그 TV 컨텐츠를 이제 볼 수 있다 보니까 TV 컨텐츠들 간에 그런 플랫폼들 간의 경쟁도 지금은 엄청 심해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넷플릭스 회장이라고 하는 리드 헤스팅스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M 플랫폼 시대에 시청자들 얻는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인간의 수면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2019년 11월 9일 그 뉴욕 타임스에서 이제 딜버 컨퍼런스를 할 텐데, 그것만큼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생활이 또 한 번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디오가 나오고 TV가 나오고 케이블 TV가 나오고 한번 쫙 바뀌었는데, 넷플릭스는 물론 그 전에 인터넷에서 VOD 서비스도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넷플릭스가 나오고 난 뒤에 힌지 뷰잉, 영어로 몰아보기 같은 게 가능해졌잖아요. 여기서 이제 쭉 콘택트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몰아보기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왕자의 게임이나 뭐 킹덤이나 거의 다 한번 보셨죠? 또 생활이 바뀐 거예요. 이제 TV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들어가서 보고 싶은 거를 막 골라서 다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게 드라마 보다가 끊기면 또 우리가 그런 거 잘 만들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대사가 나올 순간에 딱 끝나고 자 다음 시간에 이거 딱 떠오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관계없이 다 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 그것도 해요. 이제 건너뛰기. 앞부분 타이틀 건너뛰고 뒤에 엔딩 크레딧 건너뛰고 재밌는 것만 골라보는, 특히 이제 젊은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야한 것만 골라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든 편성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편성이, 과거에는 방송국이나 이게 제작자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 편성의 기능 자체가 이제 시민들에게 돌아가 있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M 플랫폼 시대의 이제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M 플랫폼 시대가 과연 좋기만 한 걸까? 자, 말 그대로 이제 제가 그림에 띄워놨지만 티켓이 필요합니다. 그 티켓은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죠?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됩니다. 근데 돈만 주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미디어 리터러시, 이제 미디어 교육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수업을 이제 몇 개 들었는데, KT에서 제공하는 IPTV에서 하는 미디어 교육 중에 이 리모컨 리터러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경로당 같은 데 가가지고 쭉 다 모아 놓으시고 이제 이 리모컨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 기능을 누르면 자 전체 편성표가 나오고, 이 기능을 누르면 다른 TV로 스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호 채널 같은 것도 있어요. 이 선호 채널, 보기 싫은 채널 같은 거 이게 빼놓으면 안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디지털화되고 플랫폼이 늘어나고 그 플랫폼을 수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아지다 보면서 그 장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리모컨들이 있지만, 그 리모컨들 중에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기능을 다 못 쓰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정도로 어떤 이 M 플랫폼 시대에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려면, 하다못해 넷플릭스를 이제 즐기려면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해서 채널 잘 찾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돈도 들고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또는 KBS에서 보기에 이런 M 플랫폼 시대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분들은 관계 없는데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신체적인 좀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적으로 이런 저 인터넷망이나 이런 서비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깔려 있지만 이런 게 깔려 있지 않은 농어민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어릴 때부터 사용해 오지 않은 노령층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것들을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정부와 진흥 조사를 한 그 결과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정도가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다 꾸준히 향상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 중에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은 SNS 서비스로 뉴스를 보시기도 하고 동영상도 보시기도 하고 또 농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5G 서비스도 이제 기지국들이 많아지면서 과거에는 유선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던 것들이 무선으로도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정보화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높아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그 도시에 사는 일반 중산 가정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통신비로 제 개인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낼 수 있고 개인당, 그다음에 뭐 TV도 보고 그 인터넷도 쓸 수 있는 정도가 100이라고 했을 때 장애인 같은 경우가 한 그 75점 정도,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87.8점, 농촌이 70점. 고령 어르신들이 64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어떤 문화적인 환경을 누려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어떤 시민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복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좀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격차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주어지면 그 정보들을 취사 선택하고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게 그 미디어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되고 플랫폼은 많아졌지만 거의 지금 스마트폰으로 지금 수렴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런 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전에 이 이야기를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 환경을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자,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하면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미디어 소비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TV를 다 같이 봤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혼자 즐기고 집에도 이제 무선 인터넷이 되기 시작하니까 거실에서 가족들 다 TV를 보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집에 혼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거든 태블릿을 들고 들어가거든 개별화됩니다. 미디어 소비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이용기기도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과거와 또 다른 거, 옛날에 TV와 신문 시절에는 방송국에 시청자나 구독자들이 한마디 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댓글을 달아도 되고 그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미디어의 다양성과 이용자 편의성은 확대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소비 격차가 커지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지출하는 비용도 늘어나고,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어떤 게 옳은 정보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듣는데, 특히 뭐 포탈에서 듣는 뉴스와 정보도 있고 개인적인 SNS를 통해서 이제 그 동네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는 동네 친구들, 내 고등학교 친구들 뭐 이런 분들이 보내주는 엄청난 정보들 중에 친구들 주니까 다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작은 틀린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멀티 플랫폼 시대가 되고 나서 과거에는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이제 어떤 정책인 문제나 민감한 그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보면 편이 갈려요. 아주 극단적으로 갈려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용하는 그 미디어 서비스들의 특징 때문이에요. 애초에 넷플릭스가 됐건 포털이 됐건 그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 이용자가 자주 쓰는 정보, 자주 쓰는 이야기, 좀 편하게 접근하는 정보들 중심으로 내가 화면을 켜면 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걸 이제 알고리즘의 형태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죠. 특히 유튜브 같은 게 심하죠. 심지어 제가 그 모바일 쇼핑을 해가지고 등산화를 한번 사면 지메일이나 이메일 들어가 보면 막 등산화 정보가 쫙 뜨죠.
그게 뭐냐면 내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습관들을 컴퓨터가 기억을 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자기가 필요한 걸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 말은 원래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정보들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뉴스와 같은 정보들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잔뜩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반찬을 하나만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개를 다 먹어보고 조화롭게 뭘 가야 이용하고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확증 편향의 그런 알고리즘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게 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 더 분열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이런 미디어 상황에서 이제 KBS가 그러면 어떻게 과거와 달리 이게 시청자들과 원래 방송법에 지정되어 있는 KBS의 어떤 목적을 다할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웠던 게, 이제는 이제 KBS가 더 이상 방송 미디어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만 하면 안 되겠다. KBS는 말 그대로 그 지금 시청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미디어에 똑같이 어떤 공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닌 공영미디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KBS는 21세기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공영미디어로서의 자기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그 4가지 목표를 저희들이 잡았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확증 편향 오류나 이런 이제 그 사회를 갈등하고 분열시키는 이제 이런 정보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나 가치들의 어떤 기준이 될 만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KBS가 잡은 중장기 계획의 첫 번째 목표가 어떻게든 독보적 신뢰를 확보하자. 사실은 KBS가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좌우를 떠나서 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지점에서 뭐 탐사 보도가 됐건 어떤 팩트 체크 등을 하고 있지만,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항상 비판하는 이제 그런 사실 중간에 껴서 고통스러운 점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팩트 중심, 그러니까 진실 중심의 어떤 독보적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디어는 시청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좀 힘든 시대다. 결국 이제 시청자들이 원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KBS에 들어와서 필요한 걸 얻고 필요한 걸 주고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 방송 같은 게 이제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KBS의 제보 영상을 보여주면서 각 지역에 있는 생생한 상황들을 공유를 했잖아요. 그거야말로 이제 KBS가 우리 자원만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었던 아주 이제 좋은 그 시청자 참여 형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그 미디어도 많아지고 플랫폼도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를 돌아야 되는, 유통돼야 될 컨텐츠조차도 지금 많이 부족해요. 했던 거 또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KBS가 시청자들과 함께 창의적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러한 그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바꾸자.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공영 미디어의 목표를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딱 1분만 제가 더 하고 이제 끝을 내고 다음 그 강사분에게 자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제가 말씀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지금 케이블료가 지금 제일 싼 게 한 7,900원, 한 8,000원 정도 하시죠. 그래서 조금 더 비싼 고급형 쓰시면 14,000원, 뭐 16,000원 정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뭐 담뱃값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담뱃값도 안 되는 2,500원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많은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KBS의 수신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18년 3월 3일에 스위스가 사실은 북미 쪽에서 어쨌든 좀 이런 공적인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개인주의적인 의식들이 좀 많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신료를 좀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 투표에서 71.6%로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뭐냐면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복잡해질수록 공영방송과 같은 어떤 공동체 전체를 시야로 두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방송이나 미디어 서비스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KBS에 대한 그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좀 더 된다면 KBS는 앞으로도 이런 멀티
미디어 앤 플랫폼 시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사에 자리드리겠습니다.